안녕하세요. 앤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식 시장 및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1%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플러스 2.38%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는 반등을 주지 못하고 하락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을 하는 듯 하였으나 오후가 되면서 좀 후반에 되면서 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수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현황은 지금 이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약 900억씩 뭐 거의 1000억 다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개인만 176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시간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전에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했고 오후 이제 오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구장창 매도를 했죠. 잠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좀 보이려고 했는데 뭐 반등의 기미는 안 보이고 그냥 쭉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코스피와는 정반대를 보이는 양상을 보였죠. 아무래도 코스닥이 전일 그 주가 하락폭이 더 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반등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오늘 장난을 좀 많이 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급락하고 급등하는 퍼센트가 뭐 10% 정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줘서 제가 느낄 때는 왠지 그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가려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느껴졌어요. 바이오 뭐 신라젠이나 뭐 코미팜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할 때는 막 5%, 10%막 급등을 하다가 또 급락을 할 때는 10% 마이너스 막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끼게끔 한 다음에 위에서 좀 물량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수급 자체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뭐 눈에 띄게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38%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내일 장을 좀 한번 지켜봐야겠죠. 만기일이고 선물 옵션이 포함된 것은 다음 달이군요.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 그 많이 본 뉴스로는 뭐 개미들의 투매 코스피 1910선까지 추락을 했다. 한국 증시의 심리적 지지선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2000선에서 1950선, 오늘은 이제 1900선까지 밀린 상태인데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뭐 감정적인 측면의 지수 마지노선인 2011년 박스피 장세 이후 뭐 일진유퇴가 이루어졌던 1900선 부근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증시가 빠지는 반면에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하시려는 그 예비 주주분들은 주식 투자에 하는데 신중하게 매수를 하시고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으로 바닥권에 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 뭐 주식 공매도 제한, 가격 제한폭까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매도 규제 강화와 가격 제한폭 축소 등의 4개의 방패를 꺼내 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공매도가 제한이 되게 되면은 하락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공매도 제한부터 빨리 며칠간이라도 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장세가 정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떨어질지 뭐 두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뉴스로는 환율 조작국 경고장 날린 트럼프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중국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고장을 날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는 24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 금리 인하 내지는 더블샷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무역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보다 장기간으로 오래 가고, 이런 그 장기간의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힘이 없고, 찌질찌질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지금 좀 조정을 주는 상태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언젠가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영향을 또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솔직히 제일 가장 두렵고 미국장이 이제 폭락장으로 이제 하향장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장에서는 지금도 떨어져 있는데 또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로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든지 모남이라든지 오늘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장비인데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 쪽 그 부품들을 전면 국산화하겠다 이런 이슈로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 일본 쪽 그 수출 규제에 대한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간략한 재무 현황하고 차트로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매일매일 특징 종목을 설명을 하는 것을 해당 종목에 대한 딥한 그런 재무제표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간략한 재무 현황하고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매수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는 영상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HTS를 켜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상상인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PBR은 1.64고 퍼는 5.26으로 일단 자기 평가보다는 약간 저평가로 보여지는데요. 매출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2,800억, 3,900억, 4,800억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유보율이 약간 낮긴 한데 그래도 유보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300%에서 800%까지. 부채 비율이 이렇게 500%까지 많은 거는 아마 상상인이 저축은행 쪽에 좀 있어요. 은행 쪽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많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뉴스가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상인이 그 저축은행 쪽이 일본의 그 금융 보복이 오게 되면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상인의 매출액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천억에서 4,800억까지 꾸준히 올라가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건조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은 괜찮다고 보여져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해당 종목의 위치를 한번 보죠. 상상인이 지금 이틀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화요일 날 24%까지 빠졌고, 오늘 이제 하한가를 갔다가 16%까지 이제 밑골을 달고 끌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거의 50% 넘게 하락을 했죠. 지금 종목의 그 특징이 어떤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스가 상상인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 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자리가 밑꼬리를 달았으니까, 일단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일단 그래서 매수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1750원짜리인 전 저점 있죠? 네, 전 저점에서 한번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자리에서도 중요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단, 오늘 저점인 8,75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저 같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가 되는 자리는 12,000원짜리가 매도가 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자리 12,000원 정도 자리, 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750원을 내일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8,750원을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8,750원을 깨고 이탈하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8,750원을 내일 이제 지지를 하고 좀 찌글찌글 하다가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단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이는 8,750원을 지지를 해주면 뭐 8,800원이나 뭐 8,850원이나 이렇게 매수를 해서 요거 12,000원까지도 약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이게 지금 하한가 자리가 있어서 단기로 만다고 했을 때 오늘의 고점인 이 1,700원? 네, 1,700원 정도 자리. 그러니까 이런 급락 종목들은 무조건 단타로 들어가야 되니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8,750원이 지지를 받는 걸 보고 1,700원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수익률이 이거 해도 20%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타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인. 네, 코미팜 경우도, 지금 오늘 많이 하락을 했고, 어저께는 하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뭐, PBR이 7.87로 굉장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코미팜은 바이오 업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의학 쪽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인체 쪽, 사람 쪽으로도 이제 신약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매출을 양용진 이런 사람이 회장인데 뭐 지분율은 40.56으로 대주주를 가지고 있고 매출이 뭐 거의 없어요. 많이 안 나요. 이 회사는 지금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라 매출액이 뭐 300억 규모로 나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2억을 달성을 했죠. 작년에.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55억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적자 회사입니다. 유보율은 뭐 약간 뭐 많이 있네요. 1594% 정도 있는데 사내 유보율은 약간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깡통을 차고 있는 그런 회사다. 뭐 재무추이로 보게 되더라도 연간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파란색으로 보여지죠. 돈을 거의 못 버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코인팜의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코인팜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뭐 임상에 대한 무슨 결과가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진행하는 게뭐 연기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바이오주 뭐 임상 3상 실패로 지금 신라젠이고 뭐 HLB 뭐 티슈진 다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뚜껑 보는 뭐 소뚜껑 보는 가슴 뭐 거위 등껍질 보고도 놀랜다 뭐 이렇게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음, 일단 뭐 바이오주에 지금 악재가 있으니까 얘네들 임상의 부분으로 뉴스가 나니까 모듈이 다 매도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일단 수급을 봤는데 수급은 좀 좋더라고요 이게 수급을 한번 보니까 지금 코인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지금 금융 투자도 샀고 뭐 단타로 들어온 건지 일단 수급은 대량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내일장은 약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저는 이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어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저 같으면 일단은 깡통회사라서 사고 싶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연속 이 하한가를 거의 맞고 내렸는데 지금 13% 좀 그 이날은 하한가를 맞고 오늘도 마이너스 11% 오늘도 거의 뭐 장난을 쳤죠. 윗꼬리 달고 쭉 빠졌는데 지금 이 종목은 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직전 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9,738원 뭐 9,700원짜리가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9,74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진짜 정말 사고 싶다 이 종목. 이 종목은 좀 저는 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나는 코인팜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저점 지점인 9,75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은 단기 투자로만 접근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뭐 9,750원에 사셨다가 매도는 뭐 11,000원 정도? 네, 11,000원 정도에 한 10% 정도 좀 넘게
먹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저는 단기 추천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저점은 이게 9,740원이잖아요. 9740을 깨시게 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요거는. 네, 코인팜은 지금 회사 자체가 유불은 좀 있지만 그래도 계속 매출을 버는 그런 건전한 펀더멘털에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일단 코인팜은 내일 또 한번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주가가 좀 빵빵 튀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내일 또 반등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은 9,750원, 매도는 11,000원짜리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저점을 깨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TPC 보겠습니다. TPC. TPC는 한때 한참 핫했던 그런 종목이죠. 사물인터넷 관련주인데요. 지금 뭐 PBR은 1.95배로 약간 현재 가치보다는 좀 높게 있고요. 퍼도 14%로 뭐 저평가인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요 종목이 장기간의 하락을 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한때 TPC로 좀 재미도 많이 봤었는데, 뭐 일단 대주주는 64.49, 65% 정도를 뭐 엄주엽 외 8인이 갖고 있다고 하고요. 뭐 회장님과 뭐 사장님과 뭐 대주주겠죠. 아무튼 뭐 대표이사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되고 뭐 이게 주요 부분의 매출이 부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해당 종목은 뭐 3D 프린팅, 뭐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뭐 공장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합사업부, 뭐 전동 모터 뭐 이런 뭐 잡다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뭐 575억으로 굉장히 소형주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지금 뭐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좀 개선하고 있긴 하지만 2018년은 작년 대비 뭐 약 마이너스 한 40% 정도 난 것 같네요. 재무 추이를 잠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코미팜 정도보다는 나아요. TPC가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매출액은 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또 분기별로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3쿼터, 우리 이제 3월에 1쿼터에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죠. TPC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굉장히 소형주니까 단기 투자로 저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관하고 그 외인이 양매수를 했는데, 뭐 금액은 좀 크지는 않아요. 금액은 뭐 크진 않은데, 뭐 1억 정도도 안 샀죠.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차트상으로는 저는 뭐 TPC는 굉장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타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오늘 23.32 정도 쐈으니까 내일 아마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여기 이제 안테나 자리 있잖아요. 여기 시전 튀어나오는데 전일자 안테나 자리, 네, 4,980원, 뭐 대략 한 5천원에 사면 되겠죠. 5천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가 오늘 이제 종가 기준이 요 정도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봉상에서 타점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매수는 5천원 자리가 무조건 매수고요. 요 자리까지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고, 매도 같은 경우는 요 자리, 뭐 조금 올라왔을 때, 네, 요 자리, 네, 5,590원이니까 한 5,500원 정도? 네, 5,500원 정도에 팔 수 있겠네요. 5,500원. 네, 이 자리 정도 매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는 이 안테나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원 정도 자리가 5,500원, 네, 5,500원 정도 자리가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PC는 뭐 스윙으로 좀 가져가도 되고요. 뭐 일단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두 번 났잖아요. 차트로 보면 되면 이제 여기서 윗꼬리가 한번 나고 여기서 오늘도 윗꼬리가 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 오늘 종가 이제 최고점 자리인 5,790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회를 줘서 이 5,000원 자리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스윙으로 가져가도 오늘 좀 이제 수급도 들어오고 장대 양봉의 거래량도 터졌으니까 약간 본다고 하는 사람은 5750, 네, 40원 정도 좀 뛰고 5750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에 먹을 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이 구간이 그래도 14.4% 정도, 약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TPC는 네, 요 구간 매수를 하신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TPC는 요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폭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키실 게 4,450원, 4,980원, 네, 5,000원짜리 꼭 5,000원짜리까지 기다려줬다가 매도는 5,790원 요 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15%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다음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종목은 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PBR은 1.29, 퍼는 6.05로 퍼가 굉장히 낮죠. PBR도 뭐 높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약간씩 줄고 있어요. 조금씩 줄고 있긴 한데 좀 그래도 돈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꾸준히 벌고 있기 때문에 재무 현황으로 보게 되면은 뭐 탄탄한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2012년 정도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복구를 했고 뭐 부채도 73%로 굉장히 적죠. 충분히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음, 수급을 보게 되면은 네, 수급도 오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게 좀 보이고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은 네, 주가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가가 오늘 이제 상한가 갭을 띄면 상한가를 쳤는데 아마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내일 조금 조정을 보여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갭 띄었던 요 자리 단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9,200, 9,300원짜리 정도에서 저 같으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도는 오늘 상한가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할 수 있는데 일단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도 자리는 요 자리 뭐 6,950원 자리 네, 요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일단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가능성도 있고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장 초반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회사 자체는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젠인데 신라젠은 제가 엊그제도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뭐 재무 쪽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재무는 꽝통이니까. 신라젠은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게 될 거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라젠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오늘도 지금 오늘도 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고가는 6%에서 저가는 뭐 마이너스 7%까지 오늘 하루만 변동폭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신라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반등을 주고 뭐 하한가는 아니니까 일단 뭐 제가 신라젠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손절을 해라 뭐 마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손실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미 손절에 대한 부분을 너무 넘어섰고요. 신라젠에서 좋은 뉴스라든지 찌라시가 좀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신라젠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하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약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좀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진짜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39,000, 4만원까지도 반등이 세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세게 나오면. 뭐 이렇게 무슨 얘네가 또 이제 팩사백을 뭐 다시 임상을 하겠다. 뭐 진짜 팩사백에 대한 검증이 아직 그 실패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정말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4만원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신라젠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투자자 매매를 보게 되면은 수급도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요? 지금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금투가 신라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절대 신규로 신라젠은 사시면 안 됩니다. 신라젠은 신규로 절대 사지 마시고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만 대응을 잘 하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절하는 자리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뭐 어느 정도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을 거고 손절 물량도 많이 나왔을 텐데 일단 내일도 한번 장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 뭐 장은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는 약 하락이 나왔는데 내일 또 장이 어떻게 될지 또 내일은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이 약간 심할 수도 있고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금요일 장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일단 금요일 장 자체는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번 주가 좀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좀 장이 주식장이 계속 하락을 꼬라박고 있는데 조금 이게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좀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면 물론 이제 장이 떨어질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일단 지금 뭐 손절을 하는 그런 단계가 넘어섰잖아요.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면은 손절을 하는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우량주를 갖고 계시다면 그냥 좀 진득하게 버티셨다가 본전 이상까지 나왔을 때 그렇게 손실 안 보고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장을 상황을 보면서 또 내일의 특징주라든지 시황을 갖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황이나 특징주는 매일 이렇게 한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존에 했던 것처럼 종목에 대한 종목 살펴보기는 또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엔티민이었습니다. Tell me pretty lies.